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SO 9001 2015년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사항이 있죠. 1번 일반 사항이 있고요. 자, 밑줄 긋습니다. 이 부분. 품질 경영 시스템의 도입은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위한 견실한 기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다. 밑줄 끄셨나요?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실행이 조직에 미치는 잠재적 이점, 조직에 동그라미 치시고, 조직에 동그라미 치시고, 2점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과 같다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호가 나오는데요. 고객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다. 고객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기회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ISO 9001은 이 규격 자체가 일종의 법과 같은 겁니다. 그대로 이런 말들, 단어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뭐 시험에 출제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응용한다든지 다른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조직의 상황 및 목표와 연관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룬다. 규정된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 사항에 적합함을 실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D 한 D까지 밑줄 끄시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 표준에서 규정된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 사항은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요구 사항과 상호 보완적이다. 자, 이 표준은 자 계획 실행 검토 조치 PDCA 사이클, 이 대명의 PDCA 사이클과 이 ISO 9000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림으로도 나올 텐데요. PDCA, 계실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Plan, Do, Check, Action이죠. 자, 이 사이클과 리스트 기반 사고가 포함된 프로세스 접근법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ISO 9001은 거의가 이 계실검토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PDCA 사이클을 통하여 뭐 이 부분은 되었고요. 그 다음 쭉 내려오셔가지고, 자, 이 표준에서 다음과 같은 조동사 형태가 사용된다. 되어 있습니다. 조동사 형태. 자, 이것도 뭐 따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밑줄 것이고, 하는 것이 좋다. 하여야 할 것이다. should는 권고사항. 그 다음 해도 된다. may, 그죠? may, 허용을 의미하고, 할 수 있다. can은 가능성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여야 한다. shall, 요구사항이죠. 그죠? 의무입니다. 의무. 자, 그 다음 이 품질 경영 원칙으로 가시게 되면, 자, 이거는 쭉 읽으시면 돼요. 4줄 정도는. 이 표준은 ISO 9000에 기술된 품질 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기술 내용에는 각 원칙의 설명, 품질 경영 원칙이 조직에 왜 중요한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 품질 경영 원칙에 연관된 이제 몇 가지 사례, 그리고 품질 경영 원칙을 적용할 때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 활동 사례가 포함된다. 그냥 읽으시면 되고, 자, 품질 경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이 굉장히 시험 잘 나옵니다. 굉장히 시험에 2차까지 나옵니다. 고객 중시, 그 다음에 리더십, 인원의 적극 참여, 프로세스 접근법 개선, 점거 기반 의사결정, 관계관리, 슬러시 관계 경영. 이렇게 해서 자, 7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별표 2개 하도록 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2008에서 2015로 바뀌면서 사실 이것이 좀 바뀌었죠. 이거하고 비슷했습니다. 옛날에도 2008에도. 근데 지금은 이 관계관리 슬러시 관계 경영까지 이렇게 7가지 사항으로 바뀌었다. 자, 그 다음 3. 프로세스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반 사항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시면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프로세스 접근 방법을 적용하면 다음 사항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4가지 있죠. 그죠? 밑줄 것이고요. 요구사항 충족의 이유와 일관성, 가치 부과 측면에서 프로세스의 고려, 그 다음에 가치 부과 측면에서의 프로세스의 고려, 효과적인 프로세스 성과의 달성,
데이터와 정보의 평가에 기반을 둔 프로세스 개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자, 이것이 단일 프로세스 요소에 대한 도식적 표현입니다. 뭐, 입력이 되면서 어떤 활동을 거쳐서 출력으로 된다. 우리 생산 시스템에서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입력이 되고, 입력은 뭐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출력도 뭐든지 다 될 수 있고, 그 중간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다음에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요거 계실 검토 조치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계실 검토가 여기 있죠. 계획, 실행, 검토, 조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PDCA를 뜻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은 뭐 5, 동그라미 안에 보면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다 하면은 여러분들 한 2페이지 정도 넘기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IS 9001이죠. 그죠? IS 9001의 5항에 보시게 되면 리더십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6항, 5항의 리더십이고 5.1의 리더십과 의집하면 5.1.1의 일반사항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6이다 하면 또 넘어가시면 6은 또 기획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죠? 6은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5는 리더십이다. 6은 기획이다. 7, 8은 뭐 잘못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전체가 PDCA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DCA 사이클은 모든 프로세스와 품질 경영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밑줄 거 나누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자, PDCA 사이클은 계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죠? 계실 검토입니다. 계획,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목표 수립,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과 조직의 방침에 따른 결과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된 것을 실행한다. 여기서 계획된 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두다. 체크, 검토는 방침, 목표, 요구사항 및 계획된 활동에 대비하여 프로세스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측정, 그리고 그 결과의 보고까지를 검토라고 한다. 조치는 액션입니다. 필요에 따라 성과를 개선하면은 조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했고요. 자, 3.3 리스트 기반 사고. 요거는 한 4-5줄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리스트 기반 사고는 효과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잠재적 부적합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수행,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의 분석, 그리고 부적합의 영향의 적절한 재발 방지 조치까지를 이야기를 한다. 요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조직은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뭐 이것도 이제 PDCA에서 CA 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플랜, 뭐 체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조금씩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준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되어 있고, 자, 조직이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 능력을 실정할 니즈가 있는 경우, 필요가 있는 경우, 니즈가 있는 경우, 자, 조직이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를,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의 적합함을 보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시스템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우리가 적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읽어보셨죠? 자, 필요 있는 것만, 시험에 어디든 내든, 우리가 아무래도 품질 경영 시스템 같으면, 이 법적인 조항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ISO는 안에 있는 법조항이다. 이 정도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 주시라 그랬고, 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4.2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고객 요구사항, 그리고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의 이해 관계자가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은 다음 사항을 정한 어떤 사항,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이해 관계자,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4.4.1을 보셔야 돼요. 4.4.1에 보시면은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와 조직 전반의 그 프로세스의 적용을 정해야 한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의 결정,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방법, 즉 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 지표까지도 포함해서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해야 되고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품질 경영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5번의 리더십. 리더십이 5가 리더십. 아까 전에 뭐 있었죠? 우리 PDCA 사이클 그림 큰 거 있었죠? 그죠? 그게 5의 리더십 가장 중앙에는 리더십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5.1.1 일반 사항입니다.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진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 표명, 실행 의지를 다음 사항에 의하여 실증해야 된다. 품질 경영 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책무를 진다. 품질 방침과 품질 목표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위하여 성립되고 조직 사원과 전략적 방향의 조화됨을 보장해야 한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이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통합 등을 보장해야 된다. 프로세스 접근법 및 리스크 기반 사고의 활용을 촉진해야 된다.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자원 가용성을 보장해야 된다. 요 정도. 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G 있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해야 된다. 요 정도 보셔야 되고요. 5.1.2로 가시게 되면 고객 중시가 있습니다. 자, 고객 중시는 고객 중시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 표명을 실정해야 한다. 고객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이 결정되고 이해되며 일관되게 충족된다.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에 그리고 고객 만족을 증진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와 기회가 결정되고 처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 만족 증진의 중시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 자, 법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붙이고 더 빼고가 없습니다. 그대로 기준이기 때문에 ISO 기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자, 다음에 6의 기획 쪽으로 가게 되면 6의 기획 쪽으로 가게 되면 자, 6.2.1 쪽으로 가시게 되면 품질 목표를 수립해야 되는데 품질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품질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과 고객 만족의 증진과 관련되어야 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되고 의사소통 되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된다. 자, 6.2.2 보시게 되면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기획할 때 어떤 사항? 기획할 때 달성 대상, 필요 자원, 책임자, 완료 시기, 결과, 평가 방법. 자, 다음에 7 지원 쪽으로 가게 되면 자, 이 지원도 역시 우리 그 PDCA 사이클에 있었죠. 그죠? 위쪽에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기억나시죠? 자, 7.1.3 기반 구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조직은 프로세스의 운영에 필요한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기반 구조를 결정, 제공 및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기반 구조에 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7.1.4에 가시게 되면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달성에 필요한 환경을 결정, 제공,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포함된 적절한 환경, 다음과 같은 인적 요인과 물적 요인이 조합이 될 수 있는데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사회적으로 비차별, 평온해야 된다, 비대립돼야 된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완화가 돼야 된다. 극심한 피로 예방이 돼야 된다. 물리적으로는 온도, 습도, 빛, 밝기 이런 것들이 좋아야 된다. 자, 그 다음 7.1.5 모니터링 지원과 측정 자원에 가면 7.5.2에 측정 소급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측정 소급성이 요구사항이거나 조직이 측정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 제공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된다. 아래 있죠, 그죠? A, B, C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줍니다. 규진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 또는 국가 측정 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 표준에 대하여 교정 또는 검정 혹은 두 가지 모두 시행돼야 된다. 측정 장비의 교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식별이 돼야 된다.
교정 상태 및 후속되는 측정 결과를 무효할 수 있는 조정, 손상 또는 열화로부터 보호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7.1.6 중에서는 7.2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양 적격성이 있습니다. A, B, C, D 있습니다. A, B, C, D, A, B, C, D. 품질 경영 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조직의 관리하에 수행하는 인원에 필요한 역량을 결정해야 되고, 이들 인원이 적절한 학력, 훈련, 경험의 근거에 역량이 있음을 보장해야 되고, 측정 가능한 경우 필요한 역량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되고, 역량의 증거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7.3으로 가시게 되면 조직은 조직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사항을 인식하도록 보장해야 된다. 품질 방침, 관련된 품질 목표, 개선된 성과의 이점을 포함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자신의 기억, 품질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경우의 영향, 자, 이런 것들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 자, 7.4는 뭐 넘어가고요. 뭐 안 나온다는 아닙니다만은 덜 중요하다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7.5.2 쪽으로 가게 되면 작성 및 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갱신할 경우 조직은 다음 사항의 적절함을 보장해야 된다. 식별 및 내용이 돼야 된다. 형식이 정확해야 된다. 자, 그다음 매체는 뭐 어떤 걸 사용할 거다. 적절성 및 충족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뭐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7에서는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8 운용 쪽으로 가시게 되면 8.2.1 쪽으로 가서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고객과의 의사소통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고객 불평을 포함하여 제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고객 피드백, 고객 재산의 취급 및 관리, 관련될 경우 비상조치를 위한 특정 요구사항 수립. 8.2.3.1 쪽으로 가시게 되면 조직은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장해야 되고, 또한 조직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를 실시해야 된다. A, B, C, D 있습니다. 그죠? 인도 및 인도 이후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고객이 명시하지 않아서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조직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함해서 검토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8.3.3으로 가시게 되면 설계와 개발 입력이 있습니다. 조직은 설계와 개발이 될 특정 형태의 제품 및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항상 이런 식이죠. A, B, C, D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내기 쉽죠. 객관식으로. 2차에는 안 나오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거의, 아까 전에 뭐 2차에 나오는 거 있죠, 그죠? 아까 전에 7가지, 그죠? 7가지. 그 부분은 2차에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고객 중시 리더십, 인원의 적극 참여, 프로세스 접근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8.3.3. 요것은 뭐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3.5 쪽으로 가시면 설계와 개발 출력, 이것도 A, B, C, D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쭉쭉 넘어갑니다. 8.4.3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조직은 외부 공급자 외부 의사소통하기 이전에 요구사항이 타당함, 충분함을 보장해야 되는데, 조직은 다음 사항에 대한 조직의 요구사항을 외부 공급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어떤 사항? 외부 공급자가 제공하는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다음에 대한 승인, 제품, 서비스, 방법, 프로세스, 장비,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 뭐 짧은 것도 위주로 조직과 외부 공급자의 상호작용,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있죠, 더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면은 더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있는데 뭐 이런 것들까지는 다 보긴 힘드니까 좀 짧은 거 위주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8.5는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인데 여기서 보실 것은 8.5.2 식별과 추적성 쪽으로 가서 이 부분 묶어서 조직은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력을 식별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 쭉 한번 읽어보시도록. 추적성이 요구사항인 경우 조직은 출력의 고유한 식별을 관리해야 하며 추적이 가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자, 말들이 뭐 재밌지는 않습니다. 전혀. 뭐 기준이고 뭐 법적 조항, 거의 법과 같은 조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8.7 쪽으로 가시게 되면 부적합 출력 산출물의 관리라고 되어 있고,
8.7.1쪽으로 가시게 되면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출력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여야 된다. 밑줄 것이었나요? 그럼 조직은 부적합 출력을 다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된다. 부적합, 시정해야 하거나 격리 봉쇄하거나 억제하거나 고객에 통제하거나 특채에 의해 인수를 위한 승인을 특별하게 인수를 하는 경우에 승인을 획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번의 성과평가에서는 9.1.1 일반사항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일반사항. 조직은 다음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 모니터링 측정 대상, 유의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에 대한 방법, 모니터링 및 측정 수익 시기,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일반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9.1.3 분석 및 평가한다. 자, 모니터링 측정에서 나온 적절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다음 사항의 평가를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제품 및 서비스 적합성을 위해서,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 성과 및 효과성을 위해서 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외부 성과 A번부터 G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9.2 내부 심사, 9.2.1 내부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이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주기로 내부 심사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 다음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봐야 된다.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조직 자체 요구사항, 이 표준의 요구사항, 품질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에 10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선입니다. 개선, 이제, 그죠? 개선. 10.2.1에 불만족에서 야기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부적합이 발생했을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된다. 부적합에 대처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야 된다. 부적합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결과를 처리해야 된다. 부적합이 재발하거나 다른 곳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다음 사항에 평가해야 된다.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왜 부적합이 생겼는지 분석하고 부적합의 원인을 결정하고 유사한 부적합이 있는지 잠재적인 발생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고 취해진 모든 시행 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획 시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갱신하고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품질 경영 시스템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마지막으로 10.3의 지속적 개선.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조직은 지속적 개선의 일부로서 다루어야 할 니즈 또는 기회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 및 평가의 결과 그리고 경영검토의 출력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결국 이 ISO 9000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 쓴 PDCS 있죠, 그죠? PDCS 사이클의 대부분의 큰 어떤 틀을 잡고 있고 그 틀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항목, 강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제가 찍어드린 것 위주로 여기 5, 그 다음에 6 기획, 7, 8 지원이 있었고 운영이 있었고 성과 평가 개선까지 쭉 있었죠, 그죠? 10번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품질관리 조직 및 운영. 1. 품질 방침과 품질 목표. 품질 방침의 수립, 정의. 품질 방침이란 최고 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에 관한 조직의 전반적인 목표를 말하며 경영 방침의 한 요소이다. 2번 품질 방침은 조직의 목적에 맞아야 되고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의 의지와 QM 시스템의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 의지를 가져야 되고 품질 목표의 수립과 검토의 틀을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의사소통되고 지속적 적절성이 검토돼야 된다. 우리 ISO 규격에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봤고요. 자, 2번 양쪽 갈로 품질 목표 설정, 3번 반갈로 품질 목표의 구분, 현상 유지를 위한 품질 목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넘어가면서 2번 동그라미 현상 타파를 위한 품질 목표가 필요하다. 품질 개선을 위해서. 자,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타이틀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3번 양쪽 갈로 품질 계획, 플래닝이죠. 그래서 플랜과 플래닝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영어로서 이제 철자가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플랜보다는 플래닝이 훨씬 더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번의 정의. 품질 목표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수립하고 품질 시스템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활동을 품질 계획이라고 한다. 밑줄 거 나누시고 2번 반갈로 품질 계획은 다음의 계획을 포함한다. 1번 제품 계획, 2번 경영 계획, 3번 품질 계획서를 작성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준비하는 것.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4번 품질 관리 기능과 품질 기능 전개 QFD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Quality Function Development 1번 개념 1번 품질 관리 기능이란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서 품질 계획과 품질 보증을 위한 품질 기능 및 품질 기능의 관리 방법을 설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품질 관리 기능 수립에는 품질 기능 전개를 사용하는데 그 기법이죠. 기법. 그죠? 2번 동그라미 품질 기능 전개란 고객의 요구를 규명하고 설계 및 생산 사이클을 이용하여 목적과 수단의 계열에 따라 계통적으로 전개하는 포괄적인 계획화 과정을 QFD라고 한다. 2번 품질 경영의 조직 및 품질 책임. 자, 1번 반갈로 조직 편성의 목적, 품질 경영 조직이죠. 자,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 및 조직 단위의 자기 직책과 상호관계를 명시하고 책임과 권한의 소관 범위의 중복을 회피하며 조직의 공동 목표를 제시하고 협력 체제를 부양하고 업무 흐름의 원활화와 통제의 용이화를 꾀하고 자발적 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직 편성의 목적입니다. 3번 반갈로 품질관리 조직의 원칙 1번 품질관리 조직 계획 시 활용하는 3가지 도구, 직무기술서, 조직표, 책임 분장표 이렇게 3가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참고 마시고 넘어갑니다. 2번 동그라미 품질관리위원회가 뭐냐? 품질 기능의 조정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하며 품질에 관한 경영자의 자문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데 어떤 거냐? 품질 방침, 품질관리 추진 프로그램, 중요한 QC 문제, 품질 목표 표준, 신제품 품질 목표 수준, 품질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 고객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 자, 2번 양쪽 걸로 품질 관리 부문의 기능 1번 품질 관리 부문의 하위 기능 파이겐바움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 품질 관리 부문의 하위 기능의 구성 품질 관리 기술, 공정 관리 기술, 품질 정보 기술 이렇게 3가지가 있다. 또 넘어가시고 2번 동그라미 품질 관리 활동은 기억번 품질 계획, 2번 품질 평가, 3번 품질 해석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3가지는 무한히 피드백 사이클을 이루면서 무한히 반복된다. 3번 품질관리 업무, 1번 품질관리 부서의 업무. 자, 파이겐바움 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신제품 관리, 2번 수입 자재의 관리, 3번 제품 관리, 4번 특별 공정조사, 공정관리. 종류만 몇 줄 것입니다. 1.6 품질 보증과 제조물 책임 1. 품질 보증의 개요 1번 품질 보증의 정의 1.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을 충분히 만족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생산자의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즉 사용자가 그 물품을 사용했을 때 그의 성능을 당연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보증하는 것이다. 2번 품질 보증의 개념 품질이 소정의 수준에 있음을 보증한다. 품질 보증은 오디트의 기능이다. 감사의 기능이다. 누가 이야기했느냐? 듀란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듀란. 한 품목 또는 제품이 설정된 기술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이 계획적인 및 체계적인 형태이다. 4번, 5번, 6번, 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안 읽겠습니다. 2번 양쪽 걸로 품질 보증 효과. 고객 측면에서 효과와 생산자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고객에서는 안전이 확보된다. 고객에서는 안전이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피해를 줄이고 제품에 대한 정보도 되고 만족감도 얻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산자는 품질 불량에 따른 손실, 돈을 아낄 수 있고 신속한 불만에 대한 피드백이 되고 경쟁력, 다른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증대되고 판매 촉진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2번 품질 보증 시스템 1번 양쪽 갈로 개요. 품질 확보, 품질 확약,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스템으로 품질의 소증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 배열, 연계되어 관리하는 일련의 아이템 간의 조합을 말한다. 2번 양쪽 갈로 품질 보증 시스템의 3가지 유형 1번 품질 보증 업무 시스템 품질 보증 체계 제도와 품질 보증 활동 일람표로 나타낸다. 2번 품질 평가 시스템 품질 평가 시스템의 단계에 있습니다. 제품 기획 평가, 개발품 평가 쭉 있고요. 자, 2형번 시스템의 감사 A번 동그라미 시장 품질의 조사 및 평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개발품 평가부터 양산 시작품에 대한 평가는 자 어떤 거? 설계심사에서 한다. 설계심사. 디자인 리뷰에서 한다. DR이 뭐다? 설계심사다. 자, 설계심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표가 있죠? 예비, 중간, 최종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 설계심사, 중간, 최종 설계심사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 한번 보시죠. 종류. 자,
그 다음에 3번 품질 정보 시스템은 뭐 됐고요. 3번 양쪽 갈로 업무별 품질 보정 시스템과 기능별 품질 보정 시스템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4번 양쪽 갈로 보지 않겠으며 4번 양쪽 갈로 보지 않겠으며 5번 양쪽 갈로 품질 감사 오디트라고 그랬죠. 목적 품질 시스템 품질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점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조치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품질 관리 활동을 위한 개선점을 도출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번 감사 방식, 1번 부서별 방식, 시스템 요소별 방식, 추적 방식.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3번 제조물 책임, 프로덕트 라이어빌리티. 제조물 책임의 개념. 제조물 책임이란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된 인적, 물적 손해와 관련된 손실을 생산자나 수입 판매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며 제품 책임이라고도 한다. 품질 보정에서는 제품 책임에 대해 교환 또는 수리가 끝이지만 PL에서는 손해배상이 따른다. 돈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PL은 Product Liability 이렇게 이제 되고요.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이제 실행이 되었는데 이제 그 미국 또 유럽 이런 쪽은 이제 빨리 또 시행이 되었겠죠.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시행된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지금 냉온수기 있죠, 그죠? 여러분들 냉온수기. 그래서 그거 말고 저거 하죠. 우리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눈이 파랗고 그 뭡니까 회색이거나 안 그러면 털이 하얀 그 고양이 이름이 뭐죠? 고양이 이름이 뭐 시베리안 뭐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이제 키우다가 갑자기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돼서 이 사람 샤워를 했는데 고양이도 같이 샤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몸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죠? 몸을 말리는 도중에 고양이도 말려야 되니까 급하니까 옆에 보니까 전자레인지가 있었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집어넣고 자, 한 10분 돌렸습니다. 자, 꺼냈어요. 고양이가 이제 통닭이 되었겠죠, 그죠? 갑자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이거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다르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상대로 자, PL법으로 즉 제조물 책임법으로 건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이겼죠. 그래서 그 회사는 날아가게 됩니다. 망하게 되죠. 유사한 사건을 가진 사람 집단 소송을 해서 망하게 되죠. 일본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고 요구르트 우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근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냉온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이렇게 누르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빨가니까 그냥 눌렀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화상을 입었죠. 그래서 또 이런 거 PL법으로 겁니다. 그러면 이기면 주변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모여서 집단 소송을 하게 되죠. 책상이 있죠. 책상 모서리 뾰족하게 만들죠. 책상이 낮잖아요. 애들 키높이에 뛰어다니다가 콕 찍혀서 여기서 이제 찢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역시 PL로 겁니다. 이깁니다. 그럼 집단 소송합니다. 그 회사가 망합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PL법이 없을 때는 민법으로 그래야 되죠. 민법. 개개인이 다 민법으로 그래야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PL법으로 제조물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고양이가 통닭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이긴 것은 뭐냐면 그 전자레인지에 자, 고양이나 애완동물 이런 거를 넣어서 돌리지 마세요라는 문구 자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시상의 결함이다.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조물 책임은 표시상의 결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게 된 회사 측에서는 지게 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것들 제조물 책임이라 그래요. 자, 어쨌든 시간이 나면 다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뭐다? 자격증 따는 것입니다. 자격증 따는 거.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2번 양쪽 걸로 제조물 책임 대책. 제조물 책임 대책으로는 제조물 PLD 대책과 밑줄 거요.
그다음 PLP 대책이 있다. Product Liability Defense와 Prevention이 있다. 자, 그 밑에 1번 제조물 예방 대책 발표한 게 2번 방갈로 발표한 게 제조물 책임 예방 대책으로서는 제품 안전의 확보, 적정 사용 방법 설명, 사용 환경에 대한 대응책 말은 제품 안전 기술 확보, 부품 안전, 기술 지도 점검, 그다음에 고도의 사동 사무 자동화 체계 이런 것들이 있고 제조물 책임 방어 대책. 자, 이건 사전 대책과 사후 대책으로 나누는데 사전 대책은 책임 한정, 계약서 취급 설명서에다가 사고 나더라도 나는 여기까지밖에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험 가입하는 거, 손실을 분산하는 거, 응급체제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전 대책이고 사후 대책은 초동 대책, 사실의 파악, 피해자 및 방송 대응, 막 빨리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가서 이제 파악하는 거고요. 손실 확대 방지, 수리, 리콜 하는 거 이런 것도 제조물 책임 방어 대책에 해당합니다. 3번 제조물 책임법. 우리나라에서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번 적용 대상.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조물 책임법 3번 양쪽 갈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